불꽃, 채선화. 바다와 강을 낀 둔치의 길목에서다. 사이가 점점 어둠에 휩싸인다. 푸른 술로 보이던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경계선을 찾고 있다. 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선을 눈에 넣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도 두 눈 크게 뜨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느 순간인가 바다와 하늘은 완전히 한 몸이 되어 있다. 그것이 신호인 듯 불꽃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불꽃은 낮이 밤으로 바뀐 것을 축하할 모양이다. 머리를 풀어 젖힌 채 지칠 줄 모르고 해꿈열까지 해 보인다. 불꽃들이 하늘에 수놓이자 모인 이들의 함성이 포물선처럼 오르락 내리락 한다. 사람들은 초대된 만찬장에서 넛을 놓고 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불꽃이 사람들의 혼을 빼앗으며 명작을 만들어내고 있다. 조금 전과 달리 옷깃을 여미는 이들이 하나 둘 는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동안 멀쩡하던 하늘이 멍들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늘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빗줄기가 힘자랑하며 사람들과 기싸움을 할 참이다. 이 불꽃놀이를 시샘하는 바람은 또 무언가. 순식간에 들어닥친 이 모든 소용돌이는 뱃속 깊은 곳에 쟁여있던 거품까지 개어낼 요량이다. 드디어는 바람이 용처럼 드세게 나부낀다. 그런 중에도 남아있는 구경꾼 속에 파묻혀 이리저리 눈동냥을 한다. 어렵게 걸음한 것이기도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서다. 남동생 때문이다. 행사장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현대식 건물과 산업도시의 상징인 굴뚝이 보인다. 동생이 근무하던 곳이다. 불꽃놀이 장소가 변하지 않는다면 매년 이렇게 만나게 된다. 순간 바닷길을 간간히 오가는 형체도 확실하지 않은 배와 함께 불꽃처럼 살아간 동생의 얼굴이 언뜻 겹쳐져 보인다. 오래전 이야기다. 아이들이 마당 안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었다. 뜀박질의 끝이어서인가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절박해 보였다. 그들은 남동생이 물에 빠졌다는 소식을 던져주었다. 뒤에 섰던 어머니가 엉덩방아를 찌우며 주저앉았다. 바다는 하나 있던 남동생을 한 입에 삼켰던 모양이다.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뒤따라 뛰어온 아이가 앞집 형이 동생을 구했다며 속사포 쏘듯 전해주었다. 가족들은 한 걸음에 사고 현장을 향해 내달렸다. 그날 남동생은 뱃속 깊숙한 곳까지 채워넣었던 찬물을 뺏어낸 후 혼절했다. 그 동생이 가정을 이뤘다. 내 손 안에 재물로 생활하는데 우리 집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반대했다. 하지만 두 사례를 막을 적당한 반패가 없었다. 동생은 가장의 책임을 짊어진 채 힘들어했다. 그러다 동생의 꿈들은 뒤로 숨긴 채 회사원으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그런가 하면 풍선 안의 공기처럼 돌출구를 찾으려고 경험도 없는 일을 연거푸하고자 했다. 조물주는 그나마도 알콩달콩 사는 모습이 셈이 났는지 끊임없이 해코지를 해댔다. 물속의 해파리같이 끈덕지게 나부뒀다. 그것뿐이면 좋았겠지만 독수를 쏟아붙여서 자존심에
갖은 상체기까지 됐다. 동생은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못다 이룬 꿈들에 대한 갈증으로 지쳐있는 날들이 많았다. 몇 년 뒤 사고 소식이 또 들렸다. 기억하기 싫지만 병원의 중환자실에서다. 동생은 가족들이 온 것을 모르는지 산소통에 호수를 코에 꽂은 채 꼼짝도 않고 누워있었다.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공들일 기회라도 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런 바람조차 사치였다. 동생은 남은 이들의 인연을 뒤로하고 사망진단서를 가족들의 손에 쥐어준 채 항망이 떠났다. 동생은 이승의 옷을 훌훌 벗어던졌다. 삶이 한판의 마당놀이라도 되는 듯이 급하게 갔다. 차디찬 시트 위에 누워서 올궂은 저승의 옷을 한 겹, 두 겹 껴입을 때도 거부하는 몸짓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례사의 손길에 살아온 시간과 몸을 맡기기로 작정한 듯 했다. 순하디 순한 평소의 성품대로 말이다. 벌건 불바다에 동생의 육신을 밀어넣는 장면이 떠오른다. 다들 낯선 모습에 몸부림치면서도 나름의 방식대로 망자를 애도했다. 부모님은 혼이 나간 듯 했다. 절대자에게 데리고 간 영혼을 되돌려달라고 구걸까지 했건만 얻은 건 그 어디에도 없었다. 제 삶의 반쪽을 잃은 올케는 정신줄을 어디에 두었는지 눈물만 뿜어낼 뿐 산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전기하로로부터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곳에 와닿았다. 건장하던 육신은 불꽃이 되더니 한 줌의 재와 뿌연 안개로 사그라졌다. 동생이 들어간 이후 불과 몇 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건만 이 현상은 무언지 삶이란 것이 이렇게 하잘것없는 것이었다는 말인가. 동생과 함께 뻘밭을 뛰어다니던 아이들은 장성했다. 특히 마당 안으로 뛰어들어와 사고 소식을 전해주던 아이는 어엿하게 식솔들을 거느리는 가장이 되어 있다. 다만 동생은 하장터의 불꽃놀이 뒤로 이승의 문을 닫고 말았다. 아니다. 닫고 걸어 잠그는 것도 부족해서 아예 있던 다리마저 없애버렸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해마다 맞이하는 사상 위의 영정사진이 전부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이 하나 있기는 하다. 억지로 꼽아보면 어여쁜 여식 둘을 남겼다는 거다. 그나마도 또 고마운 것은 아이들의 얼굴 구석구석에 동생의 흔적이 남아있어 위로가 된다. 제 자식이라는 징표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한 덕분이리라. 그 외에는 이기적인 것 천지다. 매몰차게 떠나간 것이 이유다. 물론 살아있는 이는 어떻게든 살기는 한다. 하지만 상처난 가슴자락을 붙들고 보낼 거라는 생각은 왜 못했을까? 그 어떤 답이나 변명의 소리도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그 삶이 더욱더 측은하다. 산등성이 저만큼의 동생의 집인 부도가 보인다. 산사의 불경소리를 자장가와 기상곡으로 들어서인지 떠오르는 모습마다 젊다. 그것도 한날 한시 같다. 그렇게 동생에 대한 기억을 더듬다 뿌옇게 피어오르는 안개꽃과 마주한다. 동생의 몸을 불꽃과 바꾸던 그날처럼.